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0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엔 집에서 편히 가족들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면서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늘 걱정이 앞섰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을 해서 언제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그런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굉장히 좋은 분들이시고 저도 시부모님을 무척 존경하며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 시댁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시댁에 가서 밥 먹는 게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엔 가족끼리만 지내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에 시간도 나고 재밌는 사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수성가하셔서 강남의 큰 집에서 사세요. 노후 준비도 물론 다 끝내놓으셔서 본인 취미활동 즐기시며 정말 여유롭게 지내십니다. 시댁이 여유롭게 잘 사는 덕분에 저 또한 남편과 결혼하며 이것저것 덕을 많이 보았어요. 결혼 시작부터 저희에게 집을 사주셔서 집 걱정 없이 여유롭게 시작했죠. 게다가 아기 낳고서는 차도 SUV로 바꿔주셔서 아이 짐도 넉넉히 싣고 다니며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못해주신 것보다 잘해주신 게 훨씬 많아서 정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작년 이맘때쯤에 이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제가 결혼 전부터 깔끔한 성격이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까탈스럽게 보실까봐 걱정했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도 저 못지않게 깔끔한 성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집안 분위기도 살필 겸 시댁에 몇 번 놀러가 본 적이 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TV장에 먼지 하나 없고 화장실이 윤이 날 정도로 늘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어질러진 물건들도 없이 언제나 잘 정돈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댁에 놀러 갈 때마다 어쩜 이렇게 집이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냐고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아침마다 환기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던 기억이 날 정도로 엄마가 깔끔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시어머니가 저랑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내심 좋아했어요. 그런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결혼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시댁에 놀러 가더라도 밥을 먹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음식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 맛있고 설거지도 저랑 같이 하셨는데 정말 깔끔히 몸에 배어 있으셨어요.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집안일도 잘하시는 데다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음식까지 잘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제 롤모델이셨죠. 하지만 그 후로 자주 시댁에 드나들다 보니 밥 먹는 횟수도 많아지고 점점 시어머니의 오게티를 보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음식에 대한 거였어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좌우명이 아껴야 잘 산다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열심히 살아오셔서 지금의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 전을 부치게 되었어요. 저는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는 고구마 튀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다 튀기고 나서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이 아깝다고 튀김 찌꺼기들을 건져내시고 그 기름을 하루 종일 재탕해서 계속 쓰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킨집에서도 한 번 부은 기름에 닭 여러 마리 튀기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수박 껍질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으세요. 저는 수박 껍질 무침이라는 걸 처음 먹어보았는데 오이처럼 시원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여름날 시어머니 댁에 방문하면서 수박을 사가게 되었어요. 제가 수박을 아주 기똥차게 잘 고르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른 수박은 전부 맛있었죠. 역시나 그날 제가 사간 수박도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가족들과 수박을 썰어서 한 명당 3-4조각씩 먹다 보니 어느새 수박 반통을 다 먹었더라고요. 그날 시누이 식구들도 다 같이 모였던 터라 수박 껍질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박 껍질을 정리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놔두라고 본인이 치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쟁반에 놓인 껍질들을 모두 가져가서 싱크대에서 볼에 넣고 막 씻는 겁니다. 온 가족이 먹던 수박 껍질을 왜 씻어서 버리시나 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수박을 손질하더니 막 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건 아무리 봐도 제가 시댁에 오면 즐겨 먹던 바로 그 음식이었죠. 수박 껍질 무침이었어요. 초고추장을 듬뿍 넣고 버무리시는데 그동안 제가 먹던 수박 껍질 무침이 저거였다는 생각에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가족들이 다 입대고 먹은 건데 이렇게 반찬 만들면 안 되지 않아요? 에휴, 가족끼리 먹은 건데 뭐 어때?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잘만 먹었어. 그래도 침 닿은 건데 상할까봐 걱정되네요. 괜찮대도? 이거 아까 물에 씻었잖아. 그 수박 껍질 무침은 그날 저녁 반찬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르고 먹을 때야 맛있었지만 알고 먹으려니 젓가락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어머님이 수박을 썰려고 하시면 제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어머님, 제가 수박 썰게요. 제가 잘 썰어요. 괜찮아. 내가 썰어 갈 테니까 너는 앉아 있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실 텐데 앉아서 쉬고 계세요. 제가 요즘 수박 써는 거에 재미가 들려서 수박 써는 게 좋아서 그래요.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며 수박을 대신 손질해서 내옵니다. 그리고는 수박 껍질을 미리 모두 벗겨버리고 큰 볼에 따로 모아둔 다음 수박은 모두 깍둑 썰어 먹기 좋게 잘라내오게 되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수박을 잘 썬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안심하고 수박 껍질 무침을 먹게 되었죠.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끼시는 시어머니는 배울 점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 후부터 여름날이면 시어머니께 배운 수박 껍질 무침을 종종 해먹곤 해요. 하지만 가끔은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사이가 좋아서 주말에 자주 모이곤 해요. 그럼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밥을 주로 해주세요. 그럼 저는 주로 주방 보조로서 어머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된장국을 끓여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에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애들 먹으라고 계란 좀 삶아야겠다며 계란을 물에 대충 씻으시고는 그 다시마 우린 물에 계란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7분만 끓이다가 계란 건져내면 되니까 네가 잘 보고 있다가 건져내. 어머님, 이건 따로 삶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생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맨날 위생 타령이네. 아이고, 안 죽는다. 괜찮아, 괜찮아. 물 2번 끓일 필요 뭐 있어? 하는 김에 같이 삶으면 되는 걸.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국으로 마실 물에 계란을 삶는 게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미 끓이고 있는 계란을 빼자고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아마도 시어머니는 새로 물을 끓이려면 전기세도 더 들고 물값도 더 나가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뉴스에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축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뿌린 살충제가 계란 껍데기 내에 성분이 남아있어서 한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 때마침 그 뉴스가 나온 거였죠. 저는 뉴스를 보고 기겁하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다시마 우리는 물에 계란 같은 거 넣어서 삶으면 큰일 나겠어요.
시어머니도 그 뉴스를 보고 살충제 성분이 신장과 간장을 망가뜨린다는 말에 좀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아무 대꾸는 안 하셨지만 다행히도 그 후부터는 계란을 다른 냄비에 따로 물을 넣어 삶으셨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어요. 늘 아기는 없으신데 아끼고자 하시는 마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하네요. 워낙 아끼는 걸 잘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약간 빈정이 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끓여 먹게 되었어요. 저는 아기 이유식 챙겨 먹이느라 식사를 늦게 하게 되었죠. 가족들은 다들 떡국 한 그릇씩 먹고 모두 TV를 보러 갔고 저는 아이 이유식을 다 먹이고 나서 먹겠다고 했던 터라 시어머니께서 제 건 나중에 떠주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 이유식을 모두 먹인 후에 떡국을 먹으려고 주방에 갔을 때 작은 시누이가 떡국을 먹고 일어나더라고요. 아우,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유, 이 많은 떡국을 다 어쩌지? 떡국을 많이 끓여서 이거 다 남게 생겼네. 라며 아까워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떡국을 엄청 좋아해요. 떡국을 식혀서 부른 상태에서 먹는 것도 좋아할 만큼 떡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떡국 좋아해요. 제가 먹을게요. 저 식은 것도 잘 먹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먹던 떡국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다가는 다시 그 그릇을 제 앞에 슬그머니 놔주며 먹고 더 떠먹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누이가 먹다 남긴 떡국을 앞에 도와주는 시어머니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네? 아, 어머니, 제가 새로 떠먹을게요. 라고 하고는 그 떡국을 싱크대에 두고 다시 새로 떠와서 떡국을 먹은 적이 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떡국을 식은 것도 잘 먹는다고 하니 시누이 떡국을 먹겠다는 소리로 알아들으신 걸까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아기는 없으신데 음식을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종 있는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모여 반찬 여러 가지를 놓고 먹다가 반찬들이 남으면 그 반찬들을 버리지 못하고 한 곳에 모으세요. 참 다행인 것은 그 반찬은 시어머니가 모아놓으셨다가 본인 드시겠다고 따로 챙겨놓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김치는 다 모으셔서 한 통에 몰아넣으시고는 다음 끼니 때 또 꺼내주세요. 어머, 어머님, 김치 남은 건 버리던가 따로 모아놓으셔야 하지 않아요? 식구끼리 먹은 건데 뭐 어때? 괜찮아. 이거 이따가 저녁에 먹으면 돼. 라고 하시며 제 말은 고이 흘려보내시고 김치를 한 통에 모아두었다가 정말 저녁 때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맛있다고 그 김치를 먹는데 저는 도저히 입맛이 떨어져 못 먹겠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외식을 혐오하시는 수준이세요. 밖에 음식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겠냐고 하시고 재료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바깥 음식은 조미료 범벅이라 건강에도 안 좋다고 싫어하십니다. 게다가 반찬 재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위생적이라 싫다고 하시는데 가족들끼리 먹은 반찬은 재탕해서 먹어도 위생적이라 생각하시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을 손으로 입에 직접 넣어 먹여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기 과일 주실 때도 포도씨를 하나하나 손으로 빼셔서 손으로 조물조물 만지시다가 아기 입에 넣어주세요. 딸기도 손톱으로 쿡 찍어서 잘게 찢으신 다음 아기 입에 넣어주십니다. 처음엔 이게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조카들에게 하는 걸 보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아기가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남편과 아기를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큰 신우네 애들도 놀러 왔더라고요. 큰 신우는 볼 일이 있다고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간 상태였고 시어머니께서 조카들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조카들에게 먹일 때도 맨손으로 반찬을 들고 아이에게 먹여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자 사랑법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김치를 먹이시는데 손으로 쭉 찢으시더니 입으로 쭉쭉 빨고 뱉으신 다음 하얘진 김치를 조카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세상에나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조용히 빈 그릇에 물을 떠와서는 어머님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물에 씻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원래 애들 이렇게 해서 주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좀 비위생적인 것 같은데 물에 씻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위생적이라고? 이렇게 해야 애들 면역력도 크고 하는 거야. 네가 뭘 모르네. 아기한테 어른이 먹던 거 주면 A형 간염이랑 헬리코박터균 같은 거 없는다고 전에 방송에 나오던데요.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키웠어. 봐라, 우리 애들 전부 다 건강하게 잘 살지 않냐. 너 설마 우리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늙었어도 나이가 든 만큼 지혜는 니들보다 더 있으니까 너희 시어머니 말 들어라. 시아버지까지 거들며 나서시니 제가 더 이상 조카 식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었네요. 그저 내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있음에 다행이라 여기며 조카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들 이가 안 좋으세요. 여기저기 많이 썩으셔서 임플란트는 물론 금리도 여러 개 씌우셨습니다. 저런 식습관 때문인지 저희 남편도 이가 안 좋고 썩은 이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우리 애한테 숟가락 혼용해서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입술에 뽀뽀하는 것도 당연히 못하게 했죠. 그런데 이런 가족들의 식습관 때문인지 조카는 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가 많이 썩었더라고요. 평소에 사탕과 젤리도 자주 먹으니 썩은 걸 수도 있지만 왠지 어른들 입에 있던 충치균이 아이들 입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중에 큰 신우에게 조심스레 김치 사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엄마라면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고마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 저번에 어머님이 지훈이 밥 먹이는데 김치 안 맵게 주신다고 입으로 직접 빨아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랬어? 우리 엄마 여전하네. 나 어릴 때도 우리 엄마가 우리 남매들 그렇게 밥 먹이셨거든. 그러셨구나. 지훈이가 어머님 입에 들어갔던 거 먹어도 괜찮으세요? 난 별로 상관없어. 왜? 옳게 보기엔 좀 그래? 아니, 그냥 입에 균도 많은데 옮을까 봐요. 가만 보면 옳게 너무 깔끔 떤다. 지금 우리 엄마 입이 더럽다는 얘기로 들리네.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침 섞이면 서로 균이 옮아간다니까 걱정돼서 그러죠. 안 죽어, 안 죽어. 우리 남매들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컸는데 면역이 생기면 생겼지. 그깟 균쯤이야 뭐 어때. 큰 시누이의 말에 속으로 엄청 경악하며 겉으로는 동감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구나를 연발했습니다. 시댁 식구 다들 좋으시고 멀쩡하신데 먹는 식습관 관련해서는 왠지 좀 상식이 안 통하는 분위기였어요. 본인들이 괜찮다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저 내 자식만이라도 잘 지켜내야겠다 생각하며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네요. 아무튼 시댁에 밥 먹으러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조카 생일이라 시댁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화장실에 갔는데 큰 소리로 엄마를 막 부르더라고요. 엄마! 엄마! 이것 봐봐요! 왜? 너가 혼자 닦고 나와. 빨리요. 이것 좀 보세요. 뭔데 그래? 큰 시누이는 귀찮은 듯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듯한 신음을 내뱉었어요. 어머, 얘 왜 이러지?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뭔데 나까지 불러? 왜? 뭔데? 이거 왜 이래? 알고 보니 큰 시누네 조카가 혈변을 봐서 검은색의 변을 보게 된 거였어요. 분명 그날 검은색이 나올 만한 음식을 먹은 게 없었는데 검은 변을 보니 큰 시누네가 모두 놀란 거였죠. 조카는 딱히 고통을 호소하는 건 아니었기에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는데 조카가 한 번 더 화장실을 갔는데 또 검은 변이 나온 걸 보고는 놀라서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놀라 함께 병원에 따라가게 되었죠. 저희까지 따라가기엔 너무 번잡스러울 것 같아 저희는 그날 바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다음 날 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지훈이 왜 그런 거래요? 아휴, 지훈이가 위염이라네. 그래서 혈변이 나온 거래. 위염이요? 어머, 그 어린애가 왜 위염에 걸린 거래요? 헬리코박터인지 뭔지 때문에 위염이 생긴 거라는데 항생제로 치료해야 된다네. 어머, 헬리코박터균이요? 그거 국 같은 거 같이 떠먹거나 그러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네. 그동안 내가 무지했어. 설마 우리 애가 이런 거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튼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 좀 하게 생겼어. 올케도 음식 먹을 때 식기 따로 쓰고 절대로 어른 입에 넣었던 거 애한테 넣어주지 마.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조카는 다행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시댁에 또 모인 날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또 버릇처럼 손에 묻은 반찬 양념을 쪽쪽 빠시고는 조카밥에 반찬을 집어 얹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해오신 습관들 때문에 실수로 그러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버럭하며 엄마, 또 누굴 잡으려고 그래? 엄마가 빤 손가락으로 애 반찬을 주면 어떡해? 제발 손으로 음식 좀 주지 마. 지훈이 저번에 제균 치료 받은 거 잊었어? 아이고 참 맞다. 내가 깜빡했네. 제발 우리 위생적으로 좀 살자. 그럼 나는 뭐 비위생적이라 그거야? 듣고 보니 은근 기분 나쁘네. 헬리코박터인지 뭔지가 입에서 입으로 옮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한테서 옮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넌 왜 내 탓만 하니? 아주 지엠이 더럽다고 갖다 버리겠네. 엄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서로 조심하자는 거지. 이제 며느리도 모자라 너까지 나 비위생적이라고 흉보니? 큰 신우와 시어머니 말다툼에 눈치만 보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거론하시는 바람에 사례가 걸려 연신 기침을 했습니다. 먹던 밥이 체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구나 했네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속 불편해 본 적 없다 하시며 자신의 몸엔 헬리코박터균이 없다고 장담하셨고 큰 신우에게 다른 데서 옮아와서 괜히 엄한 사람 잡는다며 핀잔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얼마 안 가 시어머니께서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리시다며 병원을 찾게 되셨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위궤양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궤양을 유발한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죠. 헬리코박터균이 무서운 게 위에 문제를 일으켜 나중엔 위암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 부작용 때문인지 복통과 구토로 엄청 힘들어 하셨죠. 조카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고 나니 병원에서는 가족들도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증상이 있을 경우에 꼭 내원해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한 번 치료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양의 항생제를 쏟아부어 균을 잡는 건데 약을 쓰면 쓸수록 내성도 생기고 재발하기 시작하면 자꾸 재발해서 더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 후 가족들 모두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모두 검사를 했는데요. 시아버지, 큰신우, 작은 신우네 가족 모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까지도요. 정말 천만다행히 저와 제 아이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들 제균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괜히 몸에 나쁜 균 서로 옮기지 않게 한 번에 치료하자고 해서 가족들 모두 같은 시기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시댁은 식기도 모두 따로 쓰고 식기세척기를 들여서 식기도 모두 소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어머님이 입에 넣었던 음식 아이들한테 안 주세요. 여전히 알뜰하게 살림하시지만 이제 남은 반찬들이나 입에 한 번이라도 댔던 것들은 모두 음식 쓰레기로 버리고 있어요. 식기세척기를 들이신 계기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제가 쓰는 걸 보고는 제 옆에 슬그머니 오시더라고요. 이거 쓰면 좋아? 네, 어머님.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아기 낳고 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산 건데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저보다 더 깨끗하게 설거지해주고 소독도 다 돼서 나오니까 위생적이에요. 그래?
이게 그렇게 좋아? 네, 전 좋아요. 어머님도 관절 여기저기 아프신데 이제 손 설거지 하지 마시고 식기세척기 써보세요. 그럼 그럴까? 소독도 된다니까. 우리 가족한테 꼭 필요해 보이네. 네, 저는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우리 깔끔쟁이 며느리 말이라 그런가 신뢰가 가네. 그런가요? 응, 내가 괜히 먹는 거 아낀다고 먹던 음식 챙이다가 우리 집안 헬리콥터인지 뭔지 하는 균에 다 감염된 거잖아. 애들 밥 먹일 때도 내가 너무 무지했어. 괜히 면역 좋아진다 뭐다. 어디서 주워 들은 말만 믿고 억지 부려서. 아무튼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창피하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실 수도 있죠. 어머님, 이번 생신 선물로 제가 식기세척기 사드릴게요. 정말? 아유, 너한테 사달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식기세척기 선물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며 정말 좋다고 하세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모르는 이름을 부르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샘이야, 오늘도 열일했다. 이제 그만 쉬어라. 고맙다. 샘이요? 샘이가 누구예요? 우리 식기세척기 이름 수세미의 숫자 빼고 세미로 지었어. 얼마나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지 내가 너무 고마워서 얘한테 말도 걸고 그런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 어머님이랑 마주보며 웃었네요. 제가 사드린 물건을 잘 써주시니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는 몸소 체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지 말라고 말할 땐 정말 귀찮은 잔소리로만 들으시더니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완전 달라지셨어요. 50년 넘게 지속해 오시던 식습관을 바꾸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만 아나 봅니다. 이제는 시댁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위생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